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월 며칠이죠? 오늘이 아마 20일일 거고 토요일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원치 않는 드라이브를 하고 있고, 딴 건 아니고 집에서 좀 영상을 찍고 싶은데 집에 찍을 데가 없어요. 너무 좀 지저분해 가지고. 그리고 제가 공교롭게도 거실이 하나 없어 가지고 집에서 이렇게 뭔가 저를 딱 이 지금 핸드폰을 딱 놓고 찍을 데가 없어가지고 부득불 아침 일찍 서울 드라이브를 가는 김에, 영상을 찍는 김에 드라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막 퇴근하려고 하는데 갑작스럽게 공시 떠가지고 공시 내용 하나도 제대로 못 보고, 어제 모임이 있었거든요. 저 독서 모임이 있어가지고 합정이 독서 모임 갔다가 독서 모임 끝나니까 10시. 그래서 오면서 이제 나름대로 그러니까 공시 내용을 종토방 보고 대충 알았으니까 공시 내용 보고서 자축하려고 튀김이랑 해가지고 소주 한 병 마시고 지금 일어났는데,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되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좀 급하게 영상을 찍고 있어요. 이게 영상이 바로 아마 올리겠지만 저는 원래 무편집본이라서. 여튼 두산 인프라코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제 고민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좀 종목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걱정할 게 뭐 있겠어. 정말로 최고의 호재 기사가 나왔으니까 이제 즐기시면 되는 건데, 아직은 조금 딥하게 공부 못하신 분들은 그래서 어쩌라는 거냐, 감자가 된다는데 내 주식 같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두산밖에 비율은 왜 산정이 안 된 거냐, 두산 양아치 아니냐 라는 많은 질문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저도 아마추어고, 저는 완전 이쪽 종사자도 아니고 그냥 저도 투자를 했기 때문에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것들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틀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숫자 하나하나랑 어떤 계산을 알려드리려는 게 아니라 큰 그림을 알려드리려는 거니까, 이 영상을 보시고 뭐야 설명이 너무 미흡해, 또는 야 이거 숫자 이게 틀리잖아, 이렇게 좀 어떤 피드백 주시는 거는 지양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냥 개인의 의견일 뿐이고 제 의견이 어떤 모든 걸 대표하진 않습니다. 다만 헷갈리시는 분들이 주말간에 어찌됐건 종토방에는 좋은 사람들만 있진 않아요. 아시는 것처럼 종토방에는 공매도 세력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 주가가 떨어지길 바라는 세력들도 있고요, 우리와 같이 주식을 보유하고 오르길 바라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정보가 있고, 그 다양한 정보가 있다는 거는 사실과 맞지 않는 정보들도 다수 상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좀 비판적으로 이해하시고, 제 영상조차도 야 이거는 답 없는 찬티에 또 다른 또 이렇게 애국가다라고 하시면은 그냥 그렇게 인지하시면 돼요. 다만 이 영상을 보시고 종토방에 오시는 분들이 결국에는 좋든 싫든 공부는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제 영상을 보고서도 뭐가 맞고 틀린지를 알 수 있을 정도가 되셔야 돼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어제 저녁 6시에 뜬 두산 인프라코어의 공시에 대해서 보셨을 거라고 가정합니다. 안 보시고 이 영상만 보시면은 그건 좀 안 돼요. 왜냐면은 얼마를 투자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3억을 투자했습니다. 많은 돈을 투자했으면은 그만큼 관심도 가져야죠. 여튼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빨간불이에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고양이 세수하고 와서 얼굴도 지금 엄청 부었고. 우선 사실만 말씀드리면은 두산 인프라코어가 인적 분할을 통해서 두산 인프라코어의 지금 사업 부문,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굴삭기를 판매하는 두산 인프라코어와 두산 인프라코어 투자 부문, 두산 바켓 지분과 그 DICC 소송에 대한 리스크를 갖고 있는 그 두 가지 부분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천주를 가정을 했을 때 내가 현재 천주를 갖고 있다면은 인적 분할 이후에는 가칭이라고 하겠습니다. 현대인프라코어 주식 약 300주,
그리고 두산중공업 주식 약 400주를 갖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하셨을 거예요. 자, 여기서 그냥 단순히 생각해요. 두산중공업은 제외하겠습니다. 전 두산중공업은 보너스라는 표현으로 하고 싶고 두산중공업 제외하겠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가 1000주에서 300주가 됐으니까 감자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주가치는 희석된 것이다. 여러분들은 당장 월요일 시초가에 팔지 않으면 손해를 볼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지금 두산인프라코어는 약 2조가 안 되는 시가총액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2조가 안 되는 시가총액이 형성되어 있고, 이 안에서 내 주식이 약 현재 어제 종가 8,100원이었나요? 그 정도 가격으로 수량이 형성이 돼 있어요. 근데 이번에 1000주에서 300주로 줄게 되는 거를 감자라는 표현을 해가지고 좀 자극적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내 주식만 1000주에서 300주로 10분의 3 토막이 나는 게 아니라 우리 개인 주주들 그리고 연기금, 그러니까 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심지어 얼마 전에 두산인프라코어의 매수 계약을 체결한 현대중공업 지주조차도 그 수량이 10분의 3으로 떨어집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 예를 들어서 두산인프라코어에 10만 주를 갖고 있고, 이게 좀 계산이 좀 애매한데, 여튼 2억, 유통주가 2억 주가 좀 넘으니까, 여튼 예를 들어서 내가 10만 주를 가지고 있고 그게 현재 두산인프라코어의 지분의 1%입니다. 근데 이번에 인적 분할이 이루어지면은 제가 10만 주라고 했으니까 3만 주로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내가 비율이 1%에 떨어지냐? 그게 아니라 그만큼 다른 주식들도 다 같이 10분의 3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내가 두산인프라코어에 갖고 있는 비율은 1%가 동일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주식이라 하면 결국에는 실적에 따라서 시총이 결정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뭐 바이오나 이런 테크주처럼 기대감으로 인해서 현재 벌어들이는 돈보다 어떻게 보면 기대감으로 인해서 좀 더 많은 어떤 주식 가치를 산정받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실적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리고 두산인프라코어가 주식수가 몇 개가 되던 간에 현재 두산인프라코어가 매년 벌고 있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동일하게 보존이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주식수가 현재 2억 개 정도 유통되는 걸 알고 있어요. 2조로 미쳤나봐. 2억 개 정도 유통되고, 그게 비율 산정을 아마 제가 살짝 러프하게 계산해 봤을 때 아마 6,000에서 7,000개 정도 줄어들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주당 8,100원인 게 현재 두산인프라코어의 2조의 가치에 맞춰서 가격이 오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인적 분할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때문에 주가가 많이 눌려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만약에 얼마 전에 애널리스트님께서 리뷰해 주신 것처럼 글로벌 파이오니어 기업들인 어떤 건설기계 그룹의 PER인 20에서 30배를 준용하지 않고 그 아래 단계인 15배를 준용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주가가 얼마나 저평가인지는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저는 운전 중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까지 해서 그리고 저는 원래 그렇게 계산해서 알려드리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계산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얼마나 저평가인지 일단 그거 먼저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두산중공업. 아까 제가 첫 번째 서두에 말씀드렸을 때 감자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은 공매가 이번 주말 내내 끌고 갈 이슈일 것 같아가지고 감자 먼저 설명드린 거고, 그러니까 비중 전혀 희석 없다. 그리고 두 번째 두산중공업도 어제 엄청 큰 공실 하나 나왔어요. 그 공실 혹시 보실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두산중공업 별로 안 좋아하고 사실 기업도 잘 모르지만은 우리가 두산인프라코어를 투자하고 있는 이상 두산중공업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좋던 싫던. 왜냐면은 이제 두산중공업 주식을 받게 될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1000주를 갖고 있다 치면 400주 정도? 비율 정확히 계산해봐야겠지만은 약 400주 정도를 받게 될 건데, 지금 두산중공업 주가도 굉장히 많이 눌려 있습니다. 물론 두산중공업이 재무적으로 어렵고 지금 현 정부의 어떤 탈원전 기조 때문에
아무래도 되게 많이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자구안까지 했던 거고 돈도 빌렸던 거고. 다만 어제 두산중공업의 어떤 공시는 되게 좋은 공시. 저도 이제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은 두산그룹과, 그러니까 두산과 두산중공업과 두산퓨얼셀이 제 3자 유증을 통해 가지고 주주가치가 희석되지 않는 한에서 어떻게 보면은 자본이 왔다 갔다 하는 개념인데, 요거는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시는 분이 있겠지만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은 지금 두산중공업 주식 굉장히 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적 분할을 이 사람들은 성공을 시켜야 돼요. 그 현재 두산의 주인이던 아니면 미래 두산 인프라코를 가지게 될 현대중공업 지주건 이 인적 분할이라는 매각 절차는 어떻게든 성사를 시켜야 돼요. 그 말인즉슨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매수 청구권이라고 해서 아, 나 이 분할 반대합니다라고 분할표를 던지면 던질수록 리스크가 커집니다. 그리고 공시에서 나와 있지만 2천억인가 3천억인가 그 주식 매수 청구권이 특정 금액을 넘어가게 되면 그만큼 두산이 부담이 그러니까 재무적인 부담이 커지게 되면 이 인적 분할은 무효가 된다, 이런 공시 내용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이제 정확한 문구 전체는 모르겠지만은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예측입니다. 지금 주식은 굉장히 바닥이고 우리가 주식 매수 청구권을 감히 시도도 안 하게끔 주가를 올릴 겁니다. 왜냐면은 이 이슈를 성공시켜야 되기 때문에 주식 매수 청구권을 발현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그래 인적 분할 그래 좋아 가자 이렇게 해야지. 나 반대, 나 반대, 나 돈 주셈 하면은 두산중공업이 눈물을 머금고 두산인프라코어를 판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이해하셔야 될 게, 우리 개인이랑 좀 다른 게 기업은 어떤 금융의 어떤, 죄송합니다, 아무리 우량한 기업도 뭐 정말 갑작스러운 어음을 못 맞고 그래서 줄도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두산중공업이 두산인프라코어를 팔고 싶어서 판 게 아니라는 건 누구나 아실 거예요. 그리고 두산인프라코어가 정말로 돈을 꾸준히 계속 잘 번다는 것도 아실 거예요. 근데 파는 이유는 딱 하나, 돈 때문이거든요. 급하게 3조를 마련해야 되는데 마련할 구석이 없으니까 두산인프라코어 파는 건데, 주식 매수 청구권으로 막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열받아서 막 3천억, 4천억의 주식 매수 청구권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두산 인프라코어를 판 이유가 1도 없어지는 거예요. 1도 없어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식 매수 청구권을 안 하도록 두산중공업 주가를 많이 띄울 거예요. 많이 띄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꽃놀이패거든요. 즐기시면 됩니다. 두산중공업은 제가 함부로 말씀은 못 드릴게요. 열받아가지고 주식 매수 청구권 던지겠다 하시는 분 저는 말리지 않습니다. 다만 전 가져갈 겁니다. 가져가고, 두산인프라코어는 조금 더 길게 보고, 두산중공업은 일단은 좀 더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다시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매도. 지금 뭐 공매도도 우리가 이제 그 주주목 폐쇄 시점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두산인프라코어의 인적 분할의 권리를 갖게 되는 시점, 우리가 예를 들어 배당을 받을 때는 배당락일이라고 해서 12월의 말일인가 그 전에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배당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 권리처럼 인적 분할에 대해서 권리를 가지려면은 4월 5일까지 두산인프라코어 주식을 사야 됩니다. 그 가격이 얼마가 됐던 간에 지금 보유하고 있는 우리들은 가지고만 있으면 되는 거고요. 공매도는 개념을 아시겠지만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주식을 빌려서 그걸 파는 겁니다. 이게 되게 웃기잖아요. 근데 인적 분할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뭐 주식 매수 청구권이건 무슨 권리건 다 주주 하나하나에 자기가 사고 있는 그 주식에 대한 권리입니다. 근데 그 권리를 약간 푼돈 몇 퍼센트에 약간 뭐 수수료만 주고 대차에서 빌려온 거예요. 그 사람 게 아니라 잠깐 빌려온 겁니다. 그 공매도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은 무슨 말인지 아시죠? 4월 5일까지 마무리가 되고 그때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전에 사셨으니까 당신은 그 분할에 대한 어떤 권리를 갖고 계십니다라고 딱 정해주는 날짜예요. 그리고 그게 영업일 기준으로 한 10일 정도 남았을 거예요. 권리입니다. 그래서 주식을 빌렸던 세력이 어딘지 모르겠지만은 그 4월 5일까지 갚아야 돼요. 이거에 대해서 막 이견이 엄청 많더라고요. 갚아도 된다 안 된다, 갚아도 된다 안 된다. 근데 사실
이 이슈 아니더라도 주가는 뜰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 이슈 때문에 주가가 많이 들 겁니다. 공매도 상환이라고 하는 그 이슈 때문에 주가가 많이 들 겁니다. 뭐 이거 댓글에도 뭐 아닌데요, 4월 5일날 안 상환해도 되는데요, 뭐 마음껏 얘기하시고,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니까. 다만 그건 있어요. 제가 다행인 게, 아침부터 못생긴 얼굴 보여드려 죄송합니다. 제가 아는 친구 중에 두산 중공업에 좀 공부를 많이 한 친구가 있어가지고, 그 친구를 통해서 두산 중공업에 대해서는 좀 많이 듣는데, 두산 중공업도 두산 인프라코어만큼 대차랑 공매 엄청 많은 거 아시죠? 근데 얼마 전에 두산 중공업이 대차가 정말 현저하게 줄어들었대. 그러니까 결론만 말하면 몇 주 동안 다 갚았대요, 그 대차 세력이. 그래서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르겠구나라고 예측을 했을 때 참 똑똑한 친구예요. 그리고서 어제 공시가 떴는데, 이제 어찌 보면은 그래서 갚았구나 싶었는데, 아시겠지만 두산 인프라코어는 대차 수량 변동도 없고, 공매도 같은 경우는 갑자기 300만 주가 어디서 뚱 튀어나올 정도로 갑자기 상환이 거의 안 됐어요. 사람들이 상환한 줄 알았는데 안 된 거예요. 제 생각에는 세력도 예측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산 인프라코어가 인적 분할이 될 거라는 건 다들 알고 있지만, 그 시점 싸움이었거든요. 왜냐면 공매도는 좀 최소한의 손해를 봐가지고 일단 상환을 해서 이 무서운 시장을 떠나야 되는데, 타점을 좀 잘못 잡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상환을, 원래는 그분들은 저희보다 정보가 어쩔 수 없이 빠릅니다. 어느 정도 이런 정도의 대형 어떤 공시가 뜰 걸 예상해서 미리 상환을 좀 했었어야 됩니다. 근데 두산 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정보를 알았었나 봐요. 이게 3자 배정 유상 증자를 할 거다, 재무구조 개선되고 좋아질 거다, 지금 이제 주가를 누를 이유가 없다 해서 속된 말로 철수를 누르고, 주가를 누르고 철수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저도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두산 인프라코어는 세력이 정말 야수의 심장이신지 아니면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철수를 안 했어요. 뭐 공매도 저희 공시 시스템이 좀 약간 불확실해가지고 현재는 공매도 몇 주인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막 3만 주 튀어나오니까, 그것조차 우리 두산 인프라코어 주식을 갖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 혹시라도 살지 모르시는 분들은 진짜 비속어를 써서 죄송하면 싸포제입니다. 싸포제. 그냥 즐기시면 됩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뭐 인적 분할되고 저 이제 거래 중지되고 어떻게 해요 그냥 됐고요. 그 판돈 아니시면은 그냥 내비 두시고, 주가가 내리든 오르든 그냥 지금 벌어지는 이 파티와 그 공매도와 세력과의 전쟁을 즐기시면 됩니다. 우리는 손에 피 하나도 안 묻히고, 어차피 매집 세력이 분명히 존재할 거거든요. 걔네들이 주가를 가지고 놀 겁니다. 그게 긍정적으로 가지고 놀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공매가 피눈물을 흘리면서 쇼커버링 하는 모습도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어떤 인적 분할에 대한 공매도 상환에 대한 부분은 제 추측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면 두산 인프라코어 워낙 예측과 빗나간 행보를 많이 보여줬던 굉장히 에너제틱한 종목이기 때문에. 다만 정리를 할게요. 제가 3가지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이제 인적 분할이 완료되고 그 두산 인프라코어 사업 부문에 대한 부분이 감자로 인해서 주주 가치가 희석되는 것이 아니냐? 아닙니다. 그대로입니다. 두 번째, 그 인적 분할로 바뀌는 두산 중공업은 가져가야 되냐, 아니면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해야 되냐, 편하신 대로 하시지만 저는 가지고 갈 겁니다. 세 번째, 공매도는 어떻게 하냐? 쇼커버링 나올 정도로 미친듯이 상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상환 길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3가지로 정리를 하고요. 나 마지막 뭔 얘기를 하려다 말았는데, 여튼 여러분, 그 지금 주식을 한 주라도 보유하신 분들은 이번 주말을 두려움에 떨면서 보내실 분들이 아니세요. 정말 죄송한데 소고기 드셔도 되고, 저는 35,000주 갖고 있거든요. 저 지금 여튼 이 얘기는 하지 않고, 제 자랑은 하지 않고,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번 주말에 즐기셔야 되지 두려워하실 필요가 전혀 없으세요. 지금 저 지난 영상에서도 막 물어보시고, 지금 종토방에도 사람들 엄청 두려워하시는데, 제발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 파티를 할 때라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코로나만 아니었으면은 어디 지금 식당 하나 빌려가지고 우리 지금 파티해야 돼요. 개인 주주들끼리 지금. 코로나 진짜. 여튼 19. 저 지금 사실 진짜 아침 7시 28분 저 진짜 눈 뜨자마자 우리 두산 인프라코어 주주분들에게 내 정보를 전달해 드려야 돼 하고서 이렇게
세수하고 진짜 모자 이렇게 쓰고 머리 감지도 못하고 저 지금 어디 가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여튼 제가 뭐 또 추가해서 영상을 올릴지 아니면은 종토방에 글을 쓸지 모르겠지만은 어쩌다 보니까 제 유튜브가 두산인프라고 유튜브가 돼버렸는데, 주말 잘 보내시고, 진짜 이제는 즐기세요. 이제는 이제 확실히 말할 수 있어요. 뭐 이제는 뭐 차트상 15% 하락 불가, 됐고 이제 파티 즐기세요. 이제 약간 프랑스 요리로 시작하면은 코스에 에피타이저 딱 나왔습니다. 에피타이저 다음 난 뭐 먹죠? 샐러드 먹고 뭐 이것저것 요리 막 몇 가지 먹은 다음에 마지막으로 스테이크나 뭐 여러 가지 메인 디쉬 먹고서 디저트까지 먹고 그 코스를 마무리하죠. 그러면서 잘 먹었다 하시죠. 이제 겨우 에피타이저 드신 겁니다. 나 흥분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끊을게요. 안녕.